자, 안녕하세요. 해산천재 동합니다. 지금 나스닥 상황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뭐 고민이 많은데 이게 지금 9월물입니다.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때도 그랬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매도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락해야 하는 거다. 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막 매도라고 생각을 해도 떨어져야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날도 마찬가지고 들어갔어요. 매도. 근데 다 수익 실현하고 빨리 나왔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를 해요. 그 제가 하는 매매법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내가 하는 매매법이야. 그 지금 이제 하락 전환해서 이제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하락할 때에. 그러니까 뭐 오늘의 하락의 규칙에 뭐 첫 번째는 여기가 하락을 해서 이게 깨져야 된다든가, 응? 아니면 이 19,900짜리가 지켜주는 자리니까 여기가 하락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얘가 많이 떨어지다가 여기 지켜주고 막 올라가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본청을 하든가 수익 실현 해버려야지. 다시 들어가야지.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가 깨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1번 깨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깨져야 되는 거야. 안 깨지면 정리를 해야지. 수익 실현하고 다시 공략을 하더라도 요 밑에서 다시 공략을 하더라도 급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할 때 여기가 깨져라가 아니라 대응을 하는 거죠. 지금 들어가서 이제 수익 났다 마이너스 났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여기까지 왔어. 여기 반등이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좀 더 보겠지. 근데 이게 막 반등이 세게 나와. 내가 여기 매도인데. 그러면 여기서 수익 실현 해버려야지. 나중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여기에서 다시 재공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재공략을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거는 하락에 가장 중요한 건 요 라인이 깨지는 게 19,900이 깨지는 게 가장 중요한 라인인데 여기를 계속 지켜주는데 왜 홀딩하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하락을 베팅을 해서 끌고 가는 것도 좋고 상승을 끌고 가는 것도 좋아. 그럼 상승을 가려면 여기 2만짜리가 돌파를 해야 된단 말이야. 오늘 밑으로는 19,900 지금은 19,040짜리가 지켜주는 자리니까 요 자리를 돌파를 해야 상승으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지금 놓여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중간 자리에서 하락도 할 수 있고 상승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베팅이 틀렸다 맞았다를 무조건 확고하게 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땐 상승으로 전환돼서 더 돌파해서 가면 홀딩을 하면 되는 거지. 무조건 오를 거야. 무조건. 엔비디아는 무조건 갈 거야. 뭐 애플도 무조건 갈 거야. 요즘 내가 봤을 때 애플 너무 과하게 오르고 있거든. 그러면 뭐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오늘이 아닐 수도 있잖아. 내일일 수도 있고 다음 주일 수도 있고. 옛날에 맨날 이런 얘기 있었어요. 버블이 있어요. 버블 시기야 지금. 진짜로. 이 버블이 거품이 언제 빠지냐? 아무도 몰라. 예를 들어서 코인 버블은 예를 들어서 6천만원 7천만원일 때부터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얼마? 1억까지 갔잖아. 지금 9천만원이지만. 그러니까 이 버블이 9천만원에서 계속 있을지 7천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요. 5천까지 갈지. 아직 수요가 있어. 9천에서. 그러니까 코인은 아직 버블이다 아니다. 버블에서 거품이 빠진다 안 빠진다 이런 건 없어. 근데 얘네는 약간 지금 금리 인하를 올해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해서 한 번 한다고. 3번 중에. 그냥 그런 식으로 끌고 간다고 거의 얘기했고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고 물가도 그렇게 잡힌 편은 아니고 그 기업적으로 전체가 돈을 막 실적이 그렇게 좋게 안 나왔어도 막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실적이 안 좋은데 상승하는 게 문제야. 엔비디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엔비디아는 계속 실적이 상승을 하고 있고 종목도 더 오를 거라는 얘기가 있을 때
뭐 지금 뭐 더 오르든 안 오르든 계속 그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찬성한다 이거야. 근데 이제 다른 종목까지 막 더불어서 막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면들도 있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내가 뭐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떨어지는 하락의 기본적인 방향성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음봉이. 응? 윗꼬리 음봉이 고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런 현상들을 좋아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다음 날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막 여기까지 오겠다, 여기까지 오겠다, 1번 자리까지 오겠다, 2번 자리까지 아니다, 막 여기까지 오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자리에서의 하락 포지션을 잡고 이날 만약에 하락을 했으면 하루 더 봤는데 다음날도 하락을 하고 있으면 끌고 가고 이날도 내가 그 방송 올려서 먹은 날이잖아요. 여기까지 해서 먹다가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갖고 다 익절해버렸거든요. 수익 실현했거든. 수익 실현했던 것처럼 매수를 해서 끌고 갈 수도 있었지만 이게 마음이 매수를 끌고 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야. 그래갖고 요즘에는 그냥 당이 들어갔다가 먹고 나오고 당이 들어갔다 먹고 나오고 그리고 매도가 항상 나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때도 항상 요 구간이 있어요. 매도 구간이. 그러니까 요 매도 구간을 먹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먹으면 여기까지만 먹고 안 오면 뭐 위에서 이제 보면서 할 거고. 응? 이거는 이제 방송 아까 그 일봉매매 하면서 그냥 들어간 자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시가가 깨져서 장 이후에 시가 깨지면서 대응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사는 건 맞긴 한데 그래도 좀 더 지켜보면서 하거든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 구간에 요만큼만 먹어도 100포인트예요. 100포인트면 거의 200달러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한 개 하기에 200달러고 뭐 3, 4개 들어가면 500달러, 600달러 하루에 50만원 이상 되는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9월물 하는 건 6월물이 거의 마감이에요. 6월물이 마감이어서 이제 9월물을 슬슬 이번 주부터 할 건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뭐 상승이 크냐 하락이 크냐 이런 것보단 이 자리에서부터 내가 매도를 들어갔으면 지금 여기면 홀딩 해볼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홀딩해서 아마 들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무조건 매도를 내가 잘 맞추네 매수가 잘 맞추네 이거는 하수들이 나는 얘기예요. 내가 매도가 갈 때의 현상은 무조건 시가가 깨지게 되어 있고 음봉이 나와게 되어 있고 상승 추세에서의 하락 추세로에 가는 모양들이 있고 지지 저항에서 지지를 잘 못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매도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매수할 때는 또 그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내가 잘못 봤구나 싶으면 적당하게 손절이나 익절을 해버리는 것처럼 모든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방향성을 정하고 가는 건 좋아요. 매수를 정하든 매도를 정하든 강하게 정하고 가는 건 좋은데 이거를 맹신해서 떨어져도 안 팔아. 수익 나도 안 팔아. 야 엔비디아가 1등 할 거야 하면서 막 계속 그런 게 아니라 수익 실현해 가면서 대응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또 떨어지면 또 기회가 오잖아. 그치? 하락할 때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상승할 때도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매수와 매도의 기회는 항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강한 매도라고 생각을 해서 홀딩을 해서 크게 수익이 나는 것도 좋지만 안 가면 수익 실현을 할 줄 아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죠. 제가 지금 이제 시가 깨지면서 여기가 깨져줘야 좋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깨져주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35자리 깨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거기까지 깨져줘야 깨지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제 거 골드편 보면 엔화도 그렇고 골드편 보면 제가 하는 자리들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기다렸다가 고점에서 이런 윗골이 나오고 나서 개팔아가는 자리라든가 그죠? 요 자리 들어가서 제가 수익 또 냈잖아요. 그죠? 아니면 같은 고점에서 하락하는 자리라든가 이렇게 횡보할 때는 잘 안 들어가요.
아니면 횡보할 때 들어갔는데 안 간다. 여기가 지금 밑에 지켜주는 자리잖아. 지켜주는 자리에서 안 깨지고 오른다. 그럼 이거 바로 익절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들고 왔으면 얼마나 수익이 크겠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 먹고 여기 먹는 거나 별 차이 없어요. 계속 개고생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무조건 홀딩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은 얘가 강한 상승 이후에 박스권이란 말이야. 이게 박스권에서 흘러가는 거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로 갈 수도 있어. 골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기 전에 나스닥도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근데 이제 못 올라왔을 때에 대응을 하는 것처럼 기회는 계속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야, 이 정도면 막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18,000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떨어져야 떨어지는 거예요. 제 얘기 뭔 얘기냐 하는 건지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매도로 보고 있긴 하지만 19,935가 깨져야 그 다음부터 900까지 볼 수 있고 900이 깨져야 850대 800대 여기 750 근처 800대까지도 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야. 아직도 사람들의 개인 매수에 대한 그 거품이 버블이라고 하지만 버블은 언제 끝나지 않는 게 버블이에요. 이 거품이 한 번에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한 번에 오는 거지.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가 버블에 대한 하락의 가장 큰 지표는 바로 장대 음봉입니다. 알죠? 이거는 뭐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조정 나올 때에 장대 음봉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어제와 다른 오늘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강한 상승이 갈 때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할 때에는 이렇게 계속 올라갈 때에 이렇게 긴 음봉이 안 나와요. 그쵸? 여기 봐봐 안 나오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길게 나온다는 거야. 연속된 음봉이라든가.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는 한 이 상승세가 멈추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오늘이 최고점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매도를 들어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답이네 아니네 이럴 수는 없어. 다만 2만이라는 숫자를 돌파를 하기가 힘드니까 9월물 기준입니다. 2만이라는 숫자를 돌파를 하기 힘드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노려볼 만해서 들어갔다고 보고 일봉 매매를 할 때에도 그렇고 여기 계속 지켜주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냐가 안 깨지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거는 방향성을 정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방향성을 정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해선천재 동아였고요. 여러분들 무조건 오늘은 떨어질 거야 내일은 떨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 대응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최고점이 될 건지 최고점에서 나오는 현상들 그리고 고점에서 나왔을 때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지켜주는 자리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가 지켜주는 자리 이게 깨져야 이렇게 깨지는 것처럼 깨지고 나서 올라오더라도 깨지는 것처럼 항상 지켜주는 자리가 깨져야 여기까지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 일봉매매 시작했으니까 일봉매매 광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일봉매매 많이 신청해 주시고 네 저랑 같이 하는 거니까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반도 많이 가입해 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요즘에 진짜 잘하고 있거든요. 계속 성적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대응도 잘하고 매매도 잘하는 우리 회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전화나 문자로 이렇게 하시고 저는 카톡방을 안 합니다. 저는 카톡방은 운영하지 않아요. 저 사칭하는 카톡방도 되게 많거든요. 절대 카톡으로 사칭하지 않습니다. 저는 문자나 전화만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카톡으로 웬만하면 물어보지 마시고 문자 전화 위주로 해서 같이 하시고 일봉매매 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고 저는 해선천재 동아였습니다. 빠이빠이.